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에서 추가한 6개의 코인과 향후 4분기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9월은 확률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좋지 않은 월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벌써 비트코인은 극복을 해버립니다. 9월 달 아마 6만 5천 불 즈음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한 11% 정도 플러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9월 말일에 뭐 10몇 퍼센트 하락이 나오는 이변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양전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보통 반감기가 있는 해는 반감기의 해끼리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니까 올해가 자, 20년도와 16년도 반감기가 있었던 해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20년도 10월, 11월, 12월 모두 뭐 27%, 42%, 46% 플러스였고요. 16년도도 14%, 5%, 30%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과를 보였네요. 그리고 뭐 비단 반감기뿐만 아니라 뭐 하락장을 포함한 전체 10월, 11월, 12월 평균을 보면 10월 달은 22%, 11월 달은 46, 12월 달은 5%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4분기가 꽤나 뭐 이렇게 강세가 기대가 되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갈수록 4분기 마케팅이 강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물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땐 그레이스케일이 노를 젓기 위해서 20개의 굉장히 잠재력 있는 코인을 발표합니다. 4쿼터에 특별히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14개는 일단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6개가 이제 추가돼서 20개가 완성됐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탑 20의 모습인데 하나하나 좀 보면 비트이더 솔라나는 뭐 이제 거의 3종 세트로 어떤 뭐 벤처 캐피털이나 자산 운용사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비중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시가총액 기준이거든요. 시가총액 순서인데 또 이걸 보고 좀 제가 깜짝 놀란 게 비트코인 시총의 4분의 1도 채 이더리움이 지금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이더가 최근에 많이 저평가되고 떨어졌는지 알 수가 보통은 3분의 1 정도는 됐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번에 뭐 8월 5일 때도 그랬고 한때 이더리움이 300만 원이 깨졌었죠. 저는 뭐 그 밑으로까진 못 샀지만 한 303만 원, 306만 원 뭐 이 정도까지도 워낙 저평가가 돼 있고 앞으로 회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코인들 이제 밑에 17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선택한 코인들은 톤코인, 체인링크, 니어, 유니스왑, 스위, 비텐서, 스택스, 에이브, 옵티미즘, 알위브, 메이커, 뭐 스카이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헬리움, 리더다오, 아카시, 에어로드롬, 셀로, 우마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너무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새로 추가된 6개의 코인은 수위, 뭐 레이어 1이죠. 비텐서, 뭐 AI 코인으로 분류되고요. 옵티미즘 레이어 2, 뭐 헬륨도 이제 그 AI나 디핀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셀로는 이제 뭐 레이어 2로 최근에 전향을 하고 있는 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세틱스에 이어서 뭐 합성자산 플랫폼 뒤를 잇고 있는 우마코인까지 6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래 있을수록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으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20개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크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디파이 쪽 코인이 무려 6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나 디핀이 5개. 이게 거의 뭐 반이 넘게 차지를 하네요. 이거 레이어 1이다, 레이어 2다, 뭐 비트코인 생태계는 좀 따로 빼봤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스택스를 여기 넣어봤고, 뭐 체인링크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 되더라. 근데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이요. 뭐 요새 가장 잘 나간다든지 뭐 유행을 선도하는 그레이스케일이 아닙니다. 그건 좀 왕년의 얘기고요. 뭐 좀 이제는 뭐 안방마님 느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AI 디핀을 5개나 넣었다는 거는 AI 쪽이 얼마나 핫한지 알 수 있고요. 디파이는 정말 하락장이든 강세장이든 항상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기대를 하고 베팅을 하는 분야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6개가 들어온 것도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니까 역시나 AI DPN이 2개나 들어갔네요. 헬륨도 있고 비텐서가 그런 거죠. 그리고 레이어 2에 2개가 들어갔고 그 중에 이제 유망주 셀로를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1 1개, 디파이 1개. 역시 그러니까 오래된 그레이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AI 쪽을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게 제 눈에는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뭐 올라요 짚어주면 올라야 되는데 문제가 안 오릅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알트가 올랐다 아직 기사를 본 적이 없죠. 근데요, 이게 왕년에 그레이스케일 묻었다 하면 엄청나게 신나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21년도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21년도 3월달 이때만 해도 베리 실버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창업자가 유망 코인 6종을 밝혀 그냥 뭐 추가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코인을 밝히기만 해도 막 펌핑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한 트위터 유저가 베리 코인이 뭐냐? 베리 실버트한테 당신 좋아하는 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GK, 젠, 마나, 라이피어 뭐 이런 것들을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올랐을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참 마음에 있었던 게 또 표출이 됐네요. 3월 17일 이틀 후에 그레이스케일이 신탁 상품 5개를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BAT, 체인링크, 마나, 파일, 라이피어를 발표를 해서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요. 마나 코인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뭐 말만 하면 오르는 겁니다. 3월 달에도 이랬었고, 자, 10월, 11월은 또 페이스북발, 뭐 디셈방 열풍이 불었었죠. 그때 막 기름칠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창업자가. 땅 사고 싶으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시작해라. 11월 달에도 마나를 재차 언급하고 완전 뭐 뽕을 뽑는 느낌으로 계속 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었죠. 저도 디센트럴랜드 지금도 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페이스북이 또 한 번 메타버스 그 고글 AI 첨가된 고글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사명을 바꾼 이래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그렇게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으로 와 닿았거든요. 결국 메타버스 시대도 전 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 창업자가 말했을 당시를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게 디센트럴랜드의 주봉인데요. 21년도에. 이때가 3월 중순. 제가 들고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막 펌핑이 일어나더라고요. 디센트럴랜드요. 제가 예전에 사고팔고 막 옛날에 한창 단타 치고 할 때 100원, 150원, 뭐 200원 했던 친구인데 이때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막 한 700원, 600원 하다가 뭐 이제 마지막엔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를 보면서 물론 뭐 이때는 제가 잘 팔았는데 이때는 잘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파는 경험도 있고 제가 디센트럴랜드에 그만큼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뭐 그냥 3배, 4배면 만족하지 하고 뭐 대략 이때 언제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나요? 그래서 사이클을 한두 번 겪고 매도를 잘하기에는 어렵구나. 이때 또 좀 많은 교훈을 얻었던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관심 없는 와중에 그러면 4분기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세 시나리오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10X 리서치에서도 4쿼터 랠리 가능성 매우 높다. 그 근거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다. 포모를 유발할 수 있다 하고요. 뭐 너무 많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또 매트릭스포트 좀 우제한이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곳이긴 하지만 4분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합니다. 40% 오를 것이다. 이렇게 뭐 페드의 금리 인하 등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올랐었다.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유튜버이자 뭐 차티스트입니다. 케빈 스벤슨이라는 분인데 차티스트 치고는 강세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뭐 4분기 신고점 경신 전망이다.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특히나 트레이더들이 4분기 강세 전망을 베팅을 많이 합니다. 뭐 장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가성비가 높은 이제 시즌이 아닌가. 왜냐면 투자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데요. 베팅할 만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4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대략 그냥 6.5만 불 즈음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제가 7만 3천 불 정도가 3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1억 500만 원 찍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요. 지금 우리는 많이 안 올라 힘들어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한 12%, 13%만 올라가면 요거 전고점을 뚫고 회복이 된다? 포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에서 세 번에 우리가 집중을 할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세 번에 이제 불에 기름칠을 하는 화력을 꽤나 이제 세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벤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인 거죠. 첫 번째 화력이 붙었을 때가 최고점 돌파할 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분기에 이 정도 한 10몇 % 올라가면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언론 보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베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1억 원 되면 또 꽤나 포모가 불러일으키면서 올해 3월과 같은 현상 언론 보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한 번의 가격이 바로 10만 불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분들은 US 달러로 이걸 사기 때문에 한 1.3억에서 4억 원 정도 가면 전 세계적인 포모가 뭐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결국 거치고 올라가야 할 텐데 그중에 지금 4분기가 첫 번째 여기에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오른 뒤라 뭐 한국인들은 그렇게 막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오른 뒤라 뭐 상승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긴 하죠. 중국 주식을 봐도 이제 글로벌적인 포모 현상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 SHSG 300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해와 심천 거래소 중에서 300개의 이제 기업들, 뭐 이 지수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뽑아서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뭐 나스닥 100,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중국의 지급 준비율 0.5% 인하를 발표한 시점부터 서전트 점프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300개가 묶여 있는 건데 3,100 정도 했던 게 3,600을 뚫고 올라가고요. 뭐 알트코인 반등하듯이 올라가고 이제 제가 저번 주말에 3,700까지는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 장 열리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중국 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이 인플루언서가 잘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66,000달러 기록했고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요. S&P 500은 뭐 새로운 최고점 계속 매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번 주 19% 상승했고 이게 요거 인덱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금도 최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마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라. 지금은 뭐 조금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언젠간 저는 끝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경기 침체 큰 붕괴가 있을 것인데 그게 적어도 올해는 아니라 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말 잘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된 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그 시점 그 즈음에는 분명히 저는 이제 침체 뭐 비스무리한 거라도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고 그게 뭐 27년 즈음 앞뒤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 오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과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은 남아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다. 뭐 길면 1년에서 1년 반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으로 한번 오면요. 결국 뭐 4분기에 혹시라도 이분들 말대로 큰 상승이 오더라도 흥분하지 말자. 지금 4분기 가즈아가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오니까 이게 후행성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뭐 떨어지면 맨날 더 떨어진다. 오르면 맨날 더 오른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분들의 말일 수도 있다. 게다가 이것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지만 16년도, 17년도에 이렇게나 크게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거의 뭐 10몇 주, 뭐 여기 10몇 주 이렇게 계속 올라 버립니다. 이런 급등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기준 마이너스 38%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죠. 그러면 알트코인은 정말 최소 반토막입니다. 급등 뒤에는 항상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막 이렇게 많이 가더라도 흥분할 필요가 절대 없다. 뭐 40%, 50% 떨어지면 뭐 또 욕하고 떠나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최근에 알트코인 조금 상승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찐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켓메이커라든지 이런 친구들, 예를 들면 윈터뮤트나 이런 거 소개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뭐 이더리움 던지고 비트코인도 팔고 해서 뭐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로 자잘한 알트코인을 사는 것 같다. 그때 당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매도한 후에 지금 뭐 네이로라는 밈코인을 뭐 사고 있다더라. 그리고 뭐 아더에이즈도 무슨 이름도 알 수 없는 나 밈코인 샀어. 뭐 샀어. 계속 이렇게 작은 포모를 유발하고 있는 단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찐 상승이 아니라 그냥 마켓메이커나 이런 친구들도 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낮은 거 뭐 끌어올리기 쉽잖아요. 그런 작은 포모다. 뭐 의미를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예전에 3월에 시바이누처럼 막 5배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리대로 가야 된다. 고점 근처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무리 오르는 거여도 결국 고점까지 아까 디센트럴랜드 제가 교훈을 말씀드렸죠. 7,000원까지 가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뭐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하고 가야 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요. 비트코인이 한 최소한 1.5억 원 정도는 다다를 때까지는 어떤 거든 팔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혼자 뭐 5배 가고 이런 거 예외적인 걸 제외한다는 전제하에요. 왜냐하면 아까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최고점 돌파해야 되고 1억 돌파해야 되고 1.3억 원 돌파하면 이제는 그 위로는 이제 뭐 최고점이고 뭐 방해물이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1.5억쯤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이 순리대로 가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이더리움이 정말 뭐 찬밥 신세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한 못해도 15분의 1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뭐 20분의 1도 한때 무너졌었죠. 이더리움이 결국은 이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비트가 이 정도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뭐 솔라나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에이다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결국 다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더리움 빼고 이번에 이제는 이더리움 안 가고 알트코인만 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 4분기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급등과 급락은 한 세트이니까 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쭉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오랜만에 한번 출구 전략도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영상에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